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것은요. 종목이 아닌 2차 전지 이 섹터에 대해서 제가 처음 공부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걸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5일이고요. 일단 2차 전지 들어가기에 앞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1차 전지는 일회성 전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가정에서 쉽게 살 수 있는 AAA 건전지 같은 이 건전지고요. 이것을 좀 고지식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알칼리 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은 불가하고요. 하지만 2차 전지는요. 충전이 가능하고요. 반복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니켈계,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라 불리는데요. 2차 전지를 조금 유식하게 말을 하면 리튬이온 전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는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제작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를 보면요. 크게 왼편에 양극재, 오른편에 음극재가 있고요.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그 사이를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4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충전을 할 때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분리막을 통과해서 이동을 하고요. 방전이 될 때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반대로 이동하면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4대 소재 원가 비중을 이제 계략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가 35%, 분리막과 음극재는 각각 17%, 전해액은 16%, 그 외에 기타가 15% 드는데요. 양극재는요, 여러분이 이제 2차 전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 들을 때 NCM이다, NCA다, LFP다 라고 보는데요. 이거 전부 양극재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극재는요.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을 하는데요.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음극재는요.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데요. 리튬이온 저장 후 방출로 전류가 발생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은요. 아까 이전 페이지에 봤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로 폭발 방지를 이동 통로도 되고 폭발 방지도 해주고요. 전해액은 이온이 이동이 가능케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NCM이다, NCA다, LFP다. 이거 전부 양극재 원료가 무엇을 쓰는 것에 따라 불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 첨가제 시장 을 보았습니다. 첨가제 시장은 크게 이제 세부적으로 실리콘 음극 할물질, CNT 도전제, 전해질 및 전해액 첨가제인데요. 사실 배터리는 2012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상용을 하다가 어쨌든 최근 2020년도 이후부터 확실하게 전기차가 대중화가 그렇게 대중화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 2012년부터 조금 더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2021년 5년 첨가제 시장 규모는요. 실리콘 음극재가 5.5조 원, CNT 도전제가 2.2조 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 할물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주고요.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데요. 사실 음극 할물질을 원래는 흑연, 그라파이트를 썼습니다. 탄소 6개당 리튬이온을 1개를 저장했는데요. 이것을 실리콘을 쓰면요. 실리콘 원자 1개당 리튬이온 4.4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첨가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실리콘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단점은 실리콘 음극 할물질의 팽창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실리콘 산화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실리콘 산화물인 옥사이드를 이용하는데요.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은 실리콘 산화물로 감싸합니다. 장점은요, 충방전 수명이 길고요. 단점은 초기 효율과 충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게 단점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실리콘 탄소 복합재를 만드는데요. 나노미터 크기 실리콘을 탄소계 물질로 코팅하거나 배합, 이렇게 코팅을 하거나 배합하여 사용하는데 부피 팽창을 막는 힘이 약해 실리콘이 많이 못 들어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실리콘 음극재 공급사가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BTR 등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술력이 점점 바뀌겠죠. 양극재용 CNT 도전제와 음극재용 CNT 도전제가 있습니다. 양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을 시키는데요. 보시면 그냥 기존 도전제에서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요. 사용량이 70에서 80% 감소합니다. 이 감소하는 분만큼 할물질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할물질의 공간이 생기면은 배터리 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 할물질의 팽창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단축해 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CNT 도전지는 이런 검정색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이제 팽창을 잡아주는 역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해질 효과는 배터리 수명 향상, 충방전 효율 개선, 저온 방전 억제 이런 효과가 보이는데요.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 이거 모든 것이 다 더해져서 이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크기의 이제 첨가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요. 사실 첨가제만으로도 좀 부족했던 거죠. 이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첨가제로 배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CTP, CTC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 CTP와 CTC가 즉 CTP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사실 LFP에 대한 배터리가 이제 주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봤을 때 NCM, NCA 사실 저희는 수명과 안정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용량과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명과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 1순위로 용량과 에너지 밀도였는데요. 반면에 LFP 같은 경우 용량과 에너지 밀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명과 안정성이 이제 넘버원이라는 거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요. 순식간에 불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내연기관은 불이 나지만은 사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심지어 내연기관이 불이 나면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불을 끄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CTP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LFP 배터리가 이제 주도로 나서게 되는데요. CTP는요, 셀2팩으로 모듈 링크를 생략을 합니다.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통합하여 본체 프레임과 연결하는데요. 밑에 그림처럼 셀 단위를 모듈화 시켜서 그 모듈을 팩에 담는 거죠. 사실 기존에 이트론이나 폭스바겐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이 셀을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팩에 모듈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원활하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좋고요. 하지만 모듈만 사용하면 공간 활용도 좀 좋지도 않고 이제 전압 활용이 워낙 원활하게 단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듈당 모듈이 하나의 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듈당 모듈이니까 어쨌든 팩 형태보다는 이 플랫폼 현재 있는 모듈당은 약간 좀 비효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TP가 대중적으로 된 건데 이 대중화의 중국 업체 배터리가 CATL과 BYD가 많이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으로 CATL이죠. 그래서 CATL 배터리는 부피 활용도 15% 상승하고 부품수 40% 감소를 하였고요. LFP 배터리가 일단은 이제 킬로그램당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150에서 200와트로. 그리고 BYD 같은 경우 부피 활용도도 최대 80%까지 달성을 할 수 있고 배터리 활용도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노력을 하였고요. C2C, 셀2 셰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차체 구조 일부로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 상당 덮개에 시트를 직접 설치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부품이 많이 줄어듭니다. 370 줄어드는 만큼 중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늘고 연료비가 이제 감소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기가 캐스팅 통해서 아예 이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아직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구조체 삭제해서 배터리 팩을 구조체로 사용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팩을 셋시에 결합해서 벌집 모양으로 구조체 강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벌집 모양이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전기차의 이제 대표격인 이 테슬라가 이러한 C2C를 간다는 거는 사실 아까 이전에 있었던 셀2팩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배터리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셀2CC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자동차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걸 C2C를 좀 변형으로 셀2바디 CTB가 있는데요. 바디 하단 플레이트를 배터리 팩에 상단 쉘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첨가제가 많이 부각이 됐다가 셀2팩, 셀2셰시 같이 점점 이 차량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바뀌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사실 NCM, NCA, LFP인데요. 가장 쉽게 열폭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NCM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터리 전체에 불이 납니다. 하지만 LFP 같은 경우에는 요 셀 단위당 불이 나는데 시간이 흘러서도 큰 변화가 없을 때 봤을 때 LFP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안정성에 있어서 이제 LFP가 매우 높습니다. 수명도 매우 높고요. 난이도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NCA와 LFP는 좀 어렵고요. NCM은 좀 다소 어렵다 생각하고 용도는 NCM은 소형, 중대형, 그리고 NCA도 소형, 중대형, LFP는 중대형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 위주로 이제 여러 기업을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